당신은 지금 당장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입니까? 그렇다면 그 도장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서울대를 나왔든 대기업을 다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취재 현장에서 목격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는 변호사도 있었고 은행원도 있었고 심지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수억 원의 보증금을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을까요?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뇌가 작동하는 방식,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지능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도감을 조작하는 겁니다. 집이 너무 예쁘다, 인테리어가 완벽하다, 집주인이 인상 좋은 노부부다. 이런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현혹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서류상의 빨간 줄을 못 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안전장치 없이 벼랑 끝에 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돈의 흐름을 팩트로 꽉 채워드리는 기자의 시선, 양봉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누르시고 이 지저분한 부동산 시장의 껍질을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까보시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에 투자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PER이 얼마인지,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 꼼꼼하게 따지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수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는 왜 그만큼 치열하지 않으신 겁니까? 제가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집이 깨끗해서요, 풀옵션이라서요, 그리고 중개사가 문제 없다고 해서요. 여러분, 중개사는 계약을 성사시켜야 수수료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을 100% 신뢰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든다는 결론을 먼저 내려버리니까 등기부등본에 적힌 근저당권 설정 금액 같은 위험 신호는 애써 무시하거나 별거 아니라고 합리화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과거 깡통 전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소위 빌라왕이라 불리던 사기꾼들의 수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신축 빌라를 노린 겁니다.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가 2억 9천입니다. 여러분은 내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집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갭 투자의 유혹이 아니라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이걸 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 집을 팔아도 여러분의 돈을 돌려줄 여력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계약을 합니다. 왜냐고요? 신축이라 깨끗하니까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사기꾼들이 바지 사장을 세우고 세금을 체납해서 집이 압류당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여러분의 대항력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가 20%에서 30%씩 떨어집니다. 감정가 3억짜리 집이 한 번만 유찰돼도 2억 4천, 두 번 유찰되면 1억 9천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이라면 이미 원금 회수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계약 당시에는 시세가 3억이니까 내 돈은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금융문맹이 낳은 비극적인 도박 말입니다. 10년 전 데이터를 봐도 부동산 하락기에는 언제나 역전세난과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급증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가 쏟아지는데도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리적으로 사기꾼들은 시간 제약을 겁니다. 지금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바로 채간다며 조급함을 유발합니다. 인간은 조급해지면 이성적 판단을 멈추고 감정적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 계약 직전까지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까지는 그 집은 내 집도 아니고 집주인도 내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혹은 들어가려고 하는 집의 등기부등본부터 다시 떼어보십시오. 표제부, 갑구, 을구 하나하나 뜯어보셔야 합니다. 특히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가처분 같은 단어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집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특약을 넣으십시오. 잔금일 다음 날까지 현재의 등기 상태를 유지한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배액 배상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지만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그 효력은 당일 즉시 발생합니다. 이 시간차를 이용한 사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 믿지 마시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앱을 깔아서 여러분 눈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십시오. 계약하는 날, 잔금 치르는 날, 그리고 전입신고 마친 다음 날까지 3번 확인하는 습관, 그 귀찮음이 여러분의 수억 원을 지킵니다. 감을 믿지 마세요.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건 친절한 미소가 아니라 차가운 팩트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팩트로 꽉 채운 경제브리핑 양봉인의 돈반석의 양봉이었습니다.